윤세영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총이가 윤세영의 복대를 가지고 놀고 있었고 신여진이 그것을 발견한 순간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야? 이따위 거지 같은 걸로 지금 날 농락한 거니? 신여진은 윤세영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습니다. 윤세영의 눈앞에 불이 번쩍거렸고 머리가 울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윤세영의 가짜 임신이 들키고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힌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하나는 마당 벤치에 앉아 은총이가 건넨 이야기를 곱씹으며 애써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은총이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모, 세영 이모가 배를 떨어뜨렸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들린 순간 구하나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말해줄래? 배를 떨어뜨렸다니 정확히 뭘 봤다는 거야? 은총이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걸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모가 말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할 텐데.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임신한 사람이 배를 어떻게 떨어뜨려요? 구하나는 은총이가 아이답게 들려주는 말 속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습니다. 윤세영이 임신했다고 소문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은총이가 말하는 떨어진 배라는 표현이 단순한 오해인지 아니면 실체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웠습니다. 혹시 다쳐서 뭘 떨어뜨렸을 수도 있잖아. 다른 사람에겐 이 얘기 절대 하지 마. 이모가 조금 더 알아볼게. 은총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밀로 할게요. 그 대신 이모한테만 말했으니까 이모도 비밀 지켜줘요. 구하나는 어린 은총이가 헛소리를 하는 건 아닌지 혹은 진짜로 무언가 목격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아 일단 달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 윤세영이 정말 임신을 속이는 건가? 말도 안 되잖아. 라며 애써 자신을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집안 분위기를 살피다 보니 윤세영의 배가 부풀어 오르는 시기치고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 점이 구하나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게다가 윤세영이 자주 입덧을 핑계 삼아 방에 틀어박힌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마주칠 때마다 커피를 마시는 모습까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구하나는 식탁 근처를 지나가다가 윤세영이 방에서 나오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뭔가를 부스럭대고 감추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괜스레 호기심이 발동한 구하나는 정말 임신 중이라면 이런 모습을 보일 리 없는 데라는 생각에 윤세영을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은총이가 슬쩍 다가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모, 아기 떨어뜨린 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알죠? 구하나는 당혹스러운 웃음으로 은총이를 토닥였습니다. 알았어, 절대 말 안 해. 대신 우리 은총이가 괜히 다른 데서 이 얘기 꺼내지 않도록 조심하자. 혹시 진짜로 심각한 일이면 이모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속이 복잡해진 구하나는 끝내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총이의 말이 터무니없는 아이의 상상은 아닐 거라는 직감과 함께 윤세영이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점점 커져가는 밤이었습니다. 구하나는 식탁 위에 어지럽혀진 잡지와 문서들을 정리하려다가 우연히 윤세영 방에서 나오는 은총이를 발견했습니다. 은총이는 뭔가 재미있는 걸 본 듯 표정이 약간 들떠 있었습니다. 은총아, 무슨 일이야? 왜 거기서 나와? 그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 했잖아. 은총이는 입술을 꾹 깨물더니 소곤소곤 말했습니다. 방에서 이상한 거 찾았어요. 커다란 복대 같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두꺼웠어요. 은총이는 두 손을 벌려 부피를 가늠해 보였습니다. 순간 구하나는 복대 라는 단어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저게 말로만 듣던 가짜 임신을 위한 도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은총이의 손을 잡고 윤세영 방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간 구하나는 구석진 서랍장에서 뭔가 두툼한 천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몸에 감싸는 형태로 만들어진 복대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말 임산부용 복대면 세영이 쓰던 걸 수도 있고 그런데 만져보니까 이거 이상하네. 구하나는 복대 안쪽에 채워진 스펀지 같은 소재에 손을 대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짜 배라는 생각이 들 만큼 마치 의도적으로 배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걸로 임신한 척을 하고 있는 건가? 은총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이상해요. 이거 장난감처럼 들 수 있잖아요. 하나 이모도 만져봐요. 구하나는 복대를 과감히 꺼낸 뒤 은총이에게 슬쩍 건네주었습니다. 그래, 한번 갖고 놀아봐. 굴려보고 뒤집어보고 궁금하면 찔러보기도 해. 은총이는 재미있다는 듯 복대를 말아 올렸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거실로 나와서 자랑하듯이 흔들었는데 식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던 신여진이 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신여진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격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은총아, 그게 뭐니? 어디서 났어? 은총이는 아무 생각 없이 복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세영 이모 방에 있던 건데 이거 재밌어요. 신여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은총이 옆으로 다가가 복대를 재빠르게 낚아챘습니다. 시선은 날카롭게 구하나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물건인지 알고 꺼냈니? 구하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신여진은 표정이 굳어져서 은총이 손을 붙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총이는 순간적인 긴장감을 느끼며 구하나를 돌아봤습니다. 구하나는 미안한 마음에 은총이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지만 속으로는 이 복대가 임신 속임수라면 어쩌려고 저렇게 방치했을까 하는 복잡한 심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명 신여진도 뭔가를 눈치챘을 것이라는 생각에 구하나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신여진은 곧장 윤세영을 불러 거실 한가운데 앉힌 뒤 복대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가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물어봤잖아. 윤세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든 둘러대려 애썼습니다. 그냥 허리 보호대 같은 건데요. 요즘 제가 복부 쪽이 좀 안 좋아서. 신여진은 노골적으로 그 말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지금 이게 단순한 허리 보호대 같아 보이냐? 왜 가짜 배처럼 둥글게 만들어져 있는 거냐고.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구하나는 지극히 씁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한숨을 내쉰 뒤 결국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황진구 마음 돌리려고 가짜 임신을 꾸몄어요. 저도 다급했어요. 진구씨가 자꾸 흔들리는 것 같아서. 신여진은 그러한 대답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오른 듯 복대를 다시 탁자 위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수까지 썼단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네가 앞으로 어떻게 날 믿게 할 건데? 은총 입양 문제도 재고해야겠어. 난 너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어. 윤세영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울상을 지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진구 씨한테 이 사실을 지금 말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직접 타이밍 봐서. 신여진은 손짓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네 사정까지 봐줘야 해? 조용히 바라보던 구하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굳이 나서서 윤세영을 변호해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고소한 마음이 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윤세영이 애초에 무리수를 두는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총 입양이 재고된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구하나는 속으로 은총이 또다시 휘말리는 건가 하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구하나는 평소처럼 회사 근처 카페에서 구지석을 만났습니다. 둘 다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구지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누나? 구하나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윤세영 가짜 임신이래. 내가 직접 복대까지 발견했어. 은총이가 그 복대를 갖고 장난치다 회장님까지 알아버렸고. 구지석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짐작했어. 세영이 임신했다면서 커피며 약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다닌 건 좀 이상했거든. 구하나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걸까 싶어. 은총 입양 문제도 다시 꼬이는 것 같고 저렇게 폭주하면 결국 다 망가질 텐데. 구지석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세영이 저지르는 일은 스스로 책임져야 해. 아무리 막아서도 저쪽이 이미 칼을 빼들었잖아. 황진구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그냥 눈앞의 이익 위에 거짓말하다가 터질 때가 되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카페로 들어온 윤세영을 발견한 구하나와 구지석은 동시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윤세영은 그들을 향해 걸어오며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뭐야? 둘이 무슨 꿍꿍이라도 꾸미는 건 아니지? 구지석은 차갑게 쳐다보며 간결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숨기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그래. 굳이 내가 먼저 연락해서 뭘 묻겠니? 그리고 가짜 임신 그만하면 안 되나? 윤세영은 움찔했지만 곧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뭐가 어때서? 완벽히 속일 수 있다면 상관없어. 가짜라 해도 결혼하고 내가 혜성그룹에서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구하나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어? 진구 씨가 만약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니, 알면 당연히 알게 되겠지. 그땐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윤세영은 빙그레 웃으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발각되지 않게 조심하면 돼. 둘 다 충고 고마워. 하지만 이제 제발 신경 좀 꺼줄래? 윤세영이 사라진 뒤 구하나와 구지석은 지그시 눈을 맞췄습니다. 결국 이렇게 막장으로 치닫는 건가? 두 사람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함만 커져갔습니다. 최명진은 아침 일찍 윤세영 방을 찾았습니다. 윤세영은 여전히 침대에 누워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진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작은 상자를 꺼내 건넸습니다. 준비했어. 의사한테 부탁해서 가짜 심장 소리 들려줄 장치도 마련했어. 황진구 데리고 병원 가서 초음파 검진 핑계 댈 때 이거 쓰면 돼. 윤세영은 상자를 들여다보고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근데 이 정도면 완벽하게 속이겠지? 최명진은 딸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은근히 불안한 기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쩌다 형님한테 들켜서는 황진구가 알아채기 전에 빨리 혼인신고해야 해.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황진구랑 결혼해야 해, 엄마. 황진구만 내 편이면 결국엔 다 내 손 안에 들어올 거야. 같은 시각 황진구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병원 갈 준비 됐어? 오늘 초음파 본다고 했잖아. 윤세영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럼. 나 완전 건강해. 지금 애도 잘 자라고 있을 거야. 가자 빨리. 최명진은 두 사람이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지만 결국 윤세영 편을 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병원 초음파실에서 의사가 장치를 이용해 가짜 심장박동 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가 참 건강하네요. 박동도 규칙적이고요. 황진구는 모니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황진구는 윤세영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기 소리 듣고 나니까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 윤세영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는 척했습니다. 고마워, 나 잘할게. 정말 당신 자랑스러운 아내가 되고 싶어. 의사 역할을 맡은 이는 최명지가 매수한 인물이었기에 당연히 특별한 의심 없이 검진을 마무리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황진구는 윤세영 어깨를 감싸며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지. 윤세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황진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최명지에게서 받은 장치와 매수한 의사, 그리고 황진구의 감동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착착 들어맞아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세영은 이대로라면 문제없이 결혼까지 갈 수 있겠다는 믿음에 마음속에서 승리감이 번지는 걸 느꼈습니다. 구하나는 복도 한쪽에서 윤세영과 맞닥뜨렸습니다. 윤세영은 병원에서 막 돌아온 듯 코트 자락을 털어내며 걸어왔고 구하나는 그 모습이 너무 뻔뻔스러워 보여 차마 눈길도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윤세영이 먼저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들었지? 나 이달 안으로 진구씨랑 혼인신고 하려고 해. 심장 소리까지 들려줬으니 진구씨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곧 결혼 날짜도 잡을 거야. 구하나는 아무 말 없이 윤세영을 쏘아보았지만 결국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임신이 가짜라며. 언제까지 속이려고 하는 건데? 윤세영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가짜라 해도 결혼으로 모든 걸 얻을 수 있으면 난 상관없어. 진구씨가 알기 전에 법적 부부가 되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지. 그 순간 뒤에서 나타난 구지석이 둘의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무모한 줄은 알았지만 진짜 한계가 없구나. 황진구가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네가 평생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윤세영은 비아냥스럽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날 배신하면 혜성그룹 네 복수 계획도 물거품 될 거란 거 알잖아. 그리고 사실 너 하나 좋아하잖아. 구지석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구하나는 둘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말리려 했지만 윤세영이 이미 톡 쏘아붙이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다들 자기 이익만 쫓고 있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진구씨 옆자리를 차지하면 회장님 재산이나 권력 전부 내 손에 들어와. 그 정도 이득이면 가짜 임신 따윈 아무것도 아니야. 구하나는 이를 악물고 윤세영을 노려보았습니다. 진짜 너무하네. 진구씨가 무슨 죄야. 사랑이 아니라면 그냥 놔주는 게 맞지 않아? 윤세영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어도 결혼은 가능해. 너도 잘 알잖아. 여기 환경이 어떤지. 억울하면 하나도 어서 돈 많고 백 있는 사람 찾아 결혼이라도 해보지 그래. 구지석은 구하나를 달래듯 어깨를 살짝 감쌌지만 구하나는 분노로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세영이 사라져간 복도 끝을 노려보며 구하나는 이 거짓말투성이 상황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불안함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신방울은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마친 뒤 주방에 두었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들어와 있어서 열어보니 낯선 번호로부터 사진이 전송되어 있었습니다. 사진을 열자 윤세영이 구지석과 함께 어딘가에서 다정히 웃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세영이 다른 남자랑? 구지석이잖아. 분명 혜성그룹 본부장 무슨 사이지? 신방울은 불길함을 느끼고 급히 전화를 돌렸습니다. 진구가 저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신방울은 일부러 윤세영을 불러냈습니다. 윤세영이 카페에 나타나자마자 신방울은 사진을 탁자 위에 내밀었습니다. 이 사진 설명해봐. 너 내 아들이랑 결혼한다고 하면서 다른 남자랑은 왜 이렇게 다정스러워? 게다가 이건 한두 장이 아니네. 뭔가 수상해. 윤세영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발을 뺐습니다. 이런 거 다 합성이에요. 요즘 이런 악의적인 장난 많잖아요. 또 누가 날 모함하는 거겠죠. 신방울은 차가운 시선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합성치곤 너무 자연스럽잖아. 적당히 둘러대지 말고 솔직히 말해. 아니면 네 엄마한테 직접 묻든가. 바로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최명지가 대화를 가로챘습니다. 세영이랑 구지석 사진 말하는 거지? 누가 일부러 합성해서 유포한 거래. 사실 무근이야. 신방울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휴대폰 속 다른 각도에서 찍힌 사진들도 슬쩍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떤 각도에서 찍은 건데? 합성이라기엔 그림자까지 완벽해. 분명 둘이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게 맞아. 이래도 거짓말할 거야? 최명진은 말문이 막혔지만 기어코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궁지에 몰아넣는 경우 많아. 세영이 심정도 좀 생각해줘. 임신해서 몸도 안 좋은데. 신방울은 최명지의 말을 듣고는 찬물을 끼얹은 듯 언성을 높였습니다. 임신도 가짜라는 말이 있던데. 사진에다 임신까지 거짓말이면 대체 우리 진구 앞에서 무슨 꼴을 보이려고 이러지? 윤세영은 당황해 그거 오해라고 간신히 말했지만 신방울은 이미 화가 단단히 난 얼굴이었습니다. 오해든 뭐든 난 내 아들 가정 파탄 내는 꼴 못 봐. 너희 모녀, 내 아들 앞에서 다시는 이런 거짓말 못하게 주시할 거야. 신방울은 서류 봉투에 사진들을 담아 꽉 쥐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남은 최명지와 윤세영은 서로 눈치를 보며 이번엔 어떻게 빠져나가냐는 절망 어린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은총이는 거실 구석에 앉아 장난감 로봇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엔 생기라곤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신여진이 손자를 위해 특별히 골라준 고급 장난감도 은총이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은총이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모 보고 싶다. 그 순간 방 안에서 나오는 신여진이 들을세라 은총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여진은 은총이가 무표정하게 있는 걸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랑 외출하자. 저번에 놀이공원 가자고 했잖니. 은총이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안 가요. 싫어요. 신여진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손자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감이 안 잡히는 듯 은총이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은총아, 네가 이렇게 계속 기운 없으면 하나가 좋아할까? 안 좋아할 거야. 차라리 바람도 쐬고 뭐라도 하면 어떠니? 그러나 은총이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오히려 구하나가 없는 이 집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구하나가 잠깐 들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은총이는 화들짝 눈을 빛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 앞으로 달려가려는 은총이를 보자 신여진은 다급히 은총이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나가 여기 와도 너 못 만나. 네가 또 그렇게 집착하면 너나 하나나 더 힘들어져. 은총이는 울먹이며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할머니 싫어요. 이모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바로 그 순간 구하나가 마침 거실로 들어와 은총이를 보았습니다. 은총이도 구하나를 보자마자 손을 뻗었습니다. 이모, 진짜 왔어요? 같이 나가요. 구하나는 신여진 앞이라 주저했지만 은총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하기가 어려워 망설였습니다. 신여진은 차갑게 노려보며 말을 뱉었습니다. 은총이한테 함부로 다가오지 않기로 했잖아.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니? 은총이에게서 물러나. 구하나는 죄책감과 연민이 교차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계약 조건 잊으셨어요? 은총이 치료는 저한테 전담하기로 한 거. 신여진은 단호하게 은총이를 끌어안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은총이는 내가 잘 돌볼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네가 있으니까 아이가 더 혼란스럽잖아. 은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구하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구하나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아팠지만 결국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며 구하나는 비틀거리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총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내가 곁에 있어줄 수도 없고 대체 어쩌면 좋지. 신여진은 창문 너머로 떠나는 구하나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은총이가 점점 더 구하나에게만 의지하는 상황이 거북했고 자신은 오히려 그 의지를 끊어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은총이의 마음은 더 황폐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신여진은 더욱 강경하게 구하나를 밀어낼 준비를 했습니다. 윤세영과 황진구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이른 아침 시청으로 향했습니다. 황진구는 차 안에서 묘하게 초조한 표정을 지었고 윤세영은 서둘러 끝내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시청 안내데스크 앞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신방울이 나타났습니다. 신방울은 손에 사진들을 들고 황진구를 막아서며 매서운 눈빛으로 소리쳤습니다. 진구야, 너 이거 보고도 결혼할 거니? 세영이가 다른 남자와 찍힌 사진이야. 난 이거 그냥 넘길 수 없어. 황진구는 깜짝 놀라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윤세영과 구지석이 다정히 서 있는 모습이 여러 장 잡혀 있었습니다. 황진구는 당황한 눈빛으로 윤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윤세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해야. 저건 단순히 업무 관계로 만난 걸 누가 몰래 찍어서 그런 거라고. 난 절대 바람 같은 거 안 피워. 신방울은 윤세영 말을 가로막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임신한 것도 가짜란 말이 있던데 바람까지 피우는 사진까지 떠돌아다니면 이게 말이 되냐. 내 아들 이렇게 농락하지 마. 어서 잘못 인정해. 황진구는 눈빛이 흔들리며 윤세영을 다시 보았습니다. 가짜 임신은 무슨 말이야? 이것도 무슨 말이야? 윤세영은 신방울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임신 진짜예요. 아무도 못 믿겠으면 병원 가서 다시 초음파 보면 되잖아요. 신방울은 사진을 내던지며 분노했습니다. 나는 내 말 절대 못 믿겠어. 이 결혼 당장 다시 생각해봐. 혼인신고고 뭐고 다 지금 냉정하게 돌아봐야 해. 황진구는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일단 알겠어요. 신고는 잠깐 보류할게요. 미안하지만 지금 내 기분이 너무 복잡하네. 윤세영은 울먹이며 황진구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오해라니까. 어머니가 괜히 흥분하신 거고 저 사진도 누가 짜깁기 한 거예요. 그러나 황진구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신방울을 바라보았고 신방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윤세영은 어떻게도 수습이 안 되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시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방울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고 황진구는 사진을 손에 쥐고 망연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날 혼인신고는 무산되었습니다. 아직 황진구 마음 한구석에는 윤세영 말도 믿어주고 싶다는 갈등이 스쳤지만 신방울이 제시한 증거와 가짜 임신 소문이 너무나 신경 쓰였습니다. 시청 앞에서 서성이는 모자의 모습이 흔들리는 이 결혼의 미래를 암시하듯 어둡게 내려앉았습니다. 신여진은 사무실 문을 잠그고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한 봉투를 꺼내 펼치니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와 양도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짜 딸 논란이든 뭐든 저 아이가 은총에게 안 좋다라는 핑계로 구하나를 강제 입원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사무실을 찾은 구지석은 공교롭게도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미 경고했을 텐데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신여진은 서류를 재빨리 덮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거 파기하려고 둔 거야. 괜한 참견 마. 구지석은 코웃음을 치며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악독해질 참이야. 신여진은 짜증난 듯 손짓으로 구지석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나가. 이건 내 집안 문제니까 네가 간섭할 영역이 아니야. 구지석은 입술을 깨물고 사무실을 나서며 곧장 구하나에게 전화를 걸어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하나는 처음엔 긴장한 목소리로 설마 그런 일까지라고 반신반의했으나 구지석이 단호하게 이미 입원 서류를 준비해뒀다고 설명하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쩌지 이거 정말로 날 가두겠다는 거야? 구지석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누나 폰에 위치 추적 앱 깔아둘게. 혹시라도 납치되면 바로 알 수 있도록.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조심해. 구하나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괜히 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러나 신여진 쪽에서는 이미 사람을 구해 은밀히 구하나를 끌고 갈 준비를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구하나는 그래도 은총을 보러 한번 가야겠다는 마음에 어두운 저녁 무렵 혼자서 밖으로 나섰습니다. 빈거리를 걸어가던 구하나는 등 뒤에서 기척이 느껴지자 돌아보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낯선 이들이 아무 말도 없이 구하나를 향해 다가오는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구하나는 뭔가 잘못됐음을 직감했지만 이미 도망치기엔 늦었습니다. 곧바로 구지석이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지석은 전화가 끊기고 위치 신호가 낯선 곳으로 이동하자 이제 시작됐구나. 서둘러 차 키를 잡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신방울은 주방 한편에 놓인 사진과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얼굴을 잔뜩 구겼습니다. 아들 황진구를 속이려 한 윤세영과 최명지를 그냥 놔둘 수 없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고 문을 열자 최명지와 황진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황진구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하실 말씀이 있대서요. 최명지는 억지 미소를 띠고 신방울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봤던 사진 말인데 정말 오해야. 세영이가 몸도 안 좋고 정신도 예민해서 괜히 사람들한테 헛소문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어. 그러나 신방울은 단호한 태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봉투를 꺼내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만이 아니라 또 들은 게 있어. 구지석이 아예 가짜 임신이라고 폭로했다더라. 이걸 뭘로 설명할 건데? 최명지는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습니다. 그거야 뭔가 오해한 거겠지. 세영이는 확실히 임신 중이야. 진구한테 물어보면 알잖아. 초음파도 봤다면서? 황진구는 애매하게 눈을 피했습니다. 초음파에서 심장 소리까지 들었으니까요. 신방울은 테이블을 탁 치며 거칠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가 너무 순진해서 이 모녀가 뭘 하든 그냥 믿어주는 거야. 내 눈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단다. 구지석 말이 사실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최명진은 서둘러 진정을 시도했습니다. 너무 흥분하지 마. 신방울은 치밀어 오르는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결국 최명지를 향해 한마디 쏟아냈습니다. 네 딸이랑 너랑 사람 속이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내 아들 앞에서 쇼하는 것까지 보고 있을 만큼 내가 너그럽지 않아. 황진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진땀을 빼며 중재하려 했습니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세영이랑 병원 가보고 분명한 증거를 찾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신방울은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얼굴이었지만 황진구가 간곡히 말하자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기다려줄게. 하지만 분명히 알아도. 만약 세영이가 진짜 거짓말쟁이라면 난 절대 이 결혼 인정 못해. 최명진은 속으론 초조했지만 겉으론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방울의 경고가 귀에 아프도록 울렸지만 일단 황진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는 것이 최명지의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방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깔린 시각, 구지석은 조수석에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구하나의 위치가 갑작스럽게 움직이다가 멈췄고 곧 전화 신호가 끊겼다는 알람이 뜬 후로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벌써 저 외곽 지역이잖아. 거기 정신병원이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구지석은 핸들을 움켜쥐고 가속 페달을 밟으며 차를 몰아갔습니다. 동시에 여러 번 구하나에게 전화했지만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틀림없다. 신여진이 손을 썼구나. 확신이 들자 구지석의 표정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외진 언덕 위에 서 있는 낡은 병원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은 축축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문 앞에는 낯선 남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차량 라이트를 끈 채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맞겠지. 하나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조심스레 병원 후문 쪽을 살핀 구지석은 문틈 사이로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걸 보았습니다. 인기척을 확인한 그는 재빨리 뒤로 돌아 다른 쪽 창문을 통해 안을 엿봤습니다. 좁은 병실 안에서 구하나가 억지로 침대에 묶여있는 장면이 언뜻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입이 헝겊으로 틀어막혀 있어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지석은 이를 악물고 주변에서 철사 조각을 찾아 쥔 뒤 창문을 야금야금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병원 복도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자리를 비운 순간을 틈타 살금살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구하나는 구지석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며 몸부림쳤지만 그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조용히 해 누나. 지금 풀어줄 테니까. 조금만 참아. 묶여있던 손발을 풀어주는 사이 복도 쪽에서 인기척이 다시 들렸습니다. 구지석은 구하나를 부축해 창문으로 나오려 했는데 급히 쫓아온 남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거기 멈춰. 구지석은 구하나의 손을 굳게 잡고 그대로 창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까스로 차까지 달려간 둘은 허겁지겁 문을 닫아 잠갔습니다. 엔진을 켜고 급출발한 구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외쳤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었어. 끝까지 가겠다는 거냐고 누나, 괜찮아요? 구하나는 몸을 떨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고마워, 정말 잡혀서 끌려올 줄 몰랐어. 은총도 걱정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구지석은 핸들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되지. 여진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누나, 조금만 버텨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깜깜한 산길을 빠져나오는 차 안에서 구하나는 극도로 긴장한 몸을 조금씩 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구지석의 옆모습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겨우 탈출한 다음 날 구하나는 짐을 챙겨 은총이를 빼내기 위해 몰래 저택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구지석이 정문 경비를 따돌리는 사이 구하나는 뒷문을 통해 들어가 은총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은총이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구하나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얼굴로 돌진해 안겼습니다. 이모 진짜예요? 이모 맞아요? 여기서 뭐해요? 구하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총아, 이제 이모랑 잠깐 어디 좀 가자. 은총이는 울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 싫어요. 할머니는 자꾸 이모 못 만나게 하고 이모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근데 나 믿지 않았어요. 이모가 나쁜 사람일 리 없잖아요. 구하나는 은총이의 손을 꽉 잡으며 잠시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우리 얼른 나가자. 은총이만 괜찮다면 멀리서라도 같이 지내자. 아무도 우릴 못 찾도록. 복도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구하나는 재빨리 은총이의 손을 이끌고 뒷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이탈을 눈치챈 신여진이 하인들을 동원해 막으려 했지만 이미 구하나와 은총이는 구지석이 대기시킨 차에 올라타 빠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신여진은 텅 빈 은총이 방을 보고 몸을 떨듯이 벽에 기댔습니다. 이미 저지른 행동들이 결국 구하나를 자극했고
은총이까지 데리고 떠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에 괴로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자조 섞인 목소리를 흘리다가 신여진은 비서와 통화하며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와 은총이 위치 알아내. 하지만 이미 구지석이 만반의 준비를 해둔 만큼 쉽게 찾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한편 어느 외곽 지역의 작은 펜션. 구하나는 은총이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초조하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은총이는 식사를 하다가도 금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모 여기서 계속 살아요? 그럼 할머니는? 구하나는 은총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이곳이 안전해지면 우리 꼭 다시 나갈 거야. 이제 아무도 너를 뺏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은총이는 이모 품에서 흐느끼다가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구하나는 그런 은총이를 꼭 끌어안은 채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신여진이 섣불리 움직였다가 결과적으로 손자를 잃어버렸다는 자책을 할지 아니면 더 큰 분노로 구하나를 쫓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두운 창밖을 내다보며 구하나는 괴로운 눈빛으로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건가 은총아, 미안해. 그래도 이제는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거야. 반면 저택에서 멍하니 서 있는 신여진은 자신이 쳐놓은 덫이 결국 자기 발목을 잡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구하나와 은총이는 사라져버렸고 남은 것은 후회와 공허뿐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